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오늘 박근혜 대통령에게 선양자회담 후 다자회담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며 여야 5자 회담을 거듭 주장한 데 대해 대국민 정치 실종 선언을 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새누리당이 어제 이어 오늘도 결산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원회를 단독으로 소집했지만 야당의 불참 속에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유기준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양건 감사원장이 이 임사에서 외압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자진 사퇴한 양건 전 감사원장이 외풍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양건 전 원장의 사퇴 배경을 두고 청와대가 헌법기관을 쥐고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8월 27일) 화요일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첫 소식입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오늘 박근혜 대통령에게 선양자회담 후 다자회담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루 전 박근혜 대통령이 5자 회담을 재차 제안한 것에 대한 역제안입니다. 김 대표는 서울시청 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리는 신임지역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대표의 제안은 양자회담을 통해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한 뒤 다자회담을 열어 박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는 민생 현안에 대한 논의를 개최하자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는 그동안 박 대통령과 김 대표가 각각 회담 의제로 요구해온 민생회담과 국정원 회담을 결합한 것이어서 박 대통령이 수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며 여야 5자 회담을 거듭 주장한 데 대해 대국민 정치 실종 선언을 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는 국민과 야당은 물론 여당마저 무시한 것이며 시국의 엄중함을 모르는 대통령의 인식이 문제의 근원이란 점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원내대표는 또 국민은 국정조사를 통해 여당과의 불법 커넥션 실체와 배후가 누군지 알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대통령은 국정원에 신세진 것이 없기 때문에 진상규명이 필요 없다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습니다. 새누리당이 어제 이어 오늘도 결산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원회를 단독으로 소집했지만 야당의 불참 속에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결산국회 이틀째를 맞아 오늘 오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예정대로 열렸으나 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해 결산안 심사는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등 4개 상임위에 이어 결산국회의 파행이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민생을 앞세우면서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비판하고 국회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의 말입니다. 결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민주당이 계속해서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야당이 정기국회가 임박했음에도 의사일정 협의에 일절 응하지 않는 것은 학생이 학교에 갈 때 주민들도 준비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국민들은 올 여름 민주당의 억지, 생떼, 몽리에 더욱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결산국회 단독 소집은 새누리당의 국면 전환용 카드라고 주장하면서 장외투쟁을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야당과 의사일정조차 협의하지 않은 새누리당의 단독 국회 소집은 아무런 알맹이가 없고 국회 파행만을 위한 꼼수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유기준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양건 감사원장이 이 임사에서 외압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친박계인 유기준 최고위원이 오늘 평화방송에 출연해 밝힌 말입니다. 예, 임기가 1년 7개월 남아있고 또 임기도 지금 보장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예. 오히려 외풍을 막아내야 될 그런 자리에 계신 분이었는데요. 네. 만일에 외풍이 있었다고 한다면 또 역류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네. 스스로 그렇게 결단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네. 상당히 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아, 유감이다. 그런 말씀인데요. 그는 박근혜 대선 캠프 출신인 장훈 중앙대 교수를 감사위원으로 임명하려다가 양 원장과 갈등을 빚은 것과 관련해선 소신을 가지고 국민을 보고 감사 업무를 하면 되는 일이다. 임명 단계부터 이러니 저러니 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진 사퇴한 양건 전 감사원장이 외풍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양건 전 원장의 사퇴 배경을 두고 청와대가 헌법기관을 쥐고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은 오늘 국민TV 라디오 서영석의 타임라인에 출연해 양건 전 원장의 발언이 상당히 획기적이라고 생각한다. 양 전 원장은 대놓고 역풍, 외압, 역부족, 안간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청와대도 양 전 원장의 발표가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의 말입니다. 감사원장을 그냥 두면 된다고 생각해서 잠시 뒀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4대강 감사라든지 이런 감사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조금 자기네 뭐 장훈 교수 같은 사람을 감사위원으로 임명하려고 넣으려고 보니까 자기 말을 잘 안 듣거든요. 네. 그래서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그런데 이번에 감사원장은 헌법 독립기관인데 네. 이렇게 외압설이 있다면 국가가 보장하는 헌법기관들을 모두 다 청와대가 소나기에 쥐고 흔들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4대강 보를 철거하면 지하수가 고갈돼 주변 농지가 황폐화될 것이란 어제 동아일보 보도와 관련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박창근 교수는 오늘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그 기사를 보고 국토부가 아직까지 4대강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구나. 다시 말해서 이 잘못된 정책 같은 경우에는 빨리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그 문제점을 밝히고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계속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창근 교수의 말입니다. 제가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 4대강 수문을 열면은 지하수가 말라붙는다. 네. 이랬는데 다시 지하수가 고갈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사실무근입니까? 지금 낙동강 하류 지역에서는 대수층, 즉 지하수가 있을 수 있는 층이 안반에서부터 이제 모래층 위에 모래층인데 한 20-30m 되거든요. 네. 그 지하수가 마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다음에 또 주변이 황폐화된다고 했는데 이 주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네. 주로 논농사와 밭농사를 짓는데 논농사 같은 경우에는 논에다가 진흙으로 한 50cm 정도 깝니다. 그 위에 이제 비어농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고, 다음에 밭농사인데, 밭농사는 이 낙동강변에는 물이 잘 빠지기 때문에 땅콩과 같은 이런 어떤 농작물을 재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전혀 사실무근하고. 시리아의 화학무기 참사를 조사하기 위해 피해 현장에 진입하려던 UN 조사단이 피격을 당했습니다. AP, B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UN의 마틴 네시르키 대변인은 시리아의 UN 조사단이 신원을 알 수 없는 저격수들로부터 총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서 바샤르 알사드 대통령의 시리아 정부는 화학무기 사용을 극구 부인하면서도 UN 조사단의 현장 접근을 차단했다가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군사 개입설까지 나오자 뒤늦게 UN의 조사를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첫날부터 총격이 발생하면서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국민TV 라디오 서영석의 타임라인에 출연한 중동 문제 전문가 김동문 목사는 화학가스 살포 가해 책임이 시리아 정부에 있는지 분명치 않다며 최근 군사작전 움직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주문했습니다. 김동문 목사의 말입니다. 지금 단정 짓기가 좀 곤란한 그 지점은요. 하나는 네. 시리아 정부 입장에서는 네. 외세가 이번 그 시리아 내전 사태에 개입하는 것을 극도로 피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번 그 시리아에서의 대량 살상 무기가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외세 개입의 명분을 줄 수 있다는 면 속에서 네. 정부군 쪽에서 이건 무모하게 했다고 보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다는 거하고요. 그리고 다른 거는 그 시리아 반군들 안에서의 도덕성의 문제들이 또 종종 제기됐었고, 네. 그리고 그 시리아 반군 쪽에서도 종종 때때로 네. 그 살상 무기를 썼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들이 좀 됐던 부분 속에서는 네. 이번 그 사건 자체를
단정적으로 어느 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했다라고 몰아붙이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 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민TV 라디오 논평입니다. 오늘은 국정원 개혁 야당 요구대로 하라는 주제로 본방송 조상훈 국장의 논평이 이어지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조만간 자체적으로 만든 개혁안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체 개혁안이라고 말하지만 청와대나 새누리당과 긴밀히 협의했을 것입니다. 국정원이 개혁안을 마련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셀프 개혁 주문에 따른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7월 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정원을 향해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의 도움을 받지도 않았고 활용한 적도 없다면서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원 개혁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이건 또 무슨 유체이탈 화법입니까? 다시 말하면 국정원을 개혁할 그 어떤 이유도 없는데 야당이 요구를 하고 있으니 국정원을 개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또 조직 개편을 비롯한 국정원 개혁은 벌써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국정원 셀프 개혁을 강조한 것입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무단 공개해 야당과 시민사회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남재준 원장이 추진해온 국정원 조직 개편을 개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국정원 셀프 개혁안의 뼈대는 국회, 정당, 행정부처, 언론사 등에 대한 국정원 요원 출입 금지입니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안은 야당 시민사회의 요구와는 거리가 한참 멉니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국정원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서는 국내 정보 파트 폐지, 대공수사권의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죄 형량 강화, 국회 심의를 받지 않는 예비비 폐지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원에 요구합니다.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원 개혁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게 진심이라면 개혁안도 야당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기 바랍니다. 야당의 개혁안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원 개혁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장난일 뿐입니다.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당신이 요구하는 결혼도 반드시 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국민을 향해 말할 때는 부디 깊이 생각한 뒤에 입을 떼기 바랍니다. 국민TV 라디오 논평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영동 지역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늦은 오후부터 5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대전 31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7.2도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문희정이었습니다.